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바라보게 하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저희들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가르칠 수 있는 교사의 직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직분을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들에게 잘 전달하는 통로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입 선생님들 주님 앞에서 가르치기 위해서 먼저 배우는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항상 배울 수 있는 겸손을 주시고 열심히 배움으로써 가르침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교사로서 배워야 될 내용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주님 앞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화면을 먼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면 보이시죠? 네. 좀 어두운가? 네. 그렇게 크지가 않네요. 전체적으로 화면 자체가. 네. 뒤에 계신 분도 보이시나요? 네. 이 그림에서 어떤 색깔들이 눈에 띄게 잘 보이나요? 어떤 색깔들이 많이 보이죠? 응? 빨강색? 또 노란색, 예. 빨간색, 노란색. 또 주황색도 보이고 주로 보이는 거. 빨강색. 색깔이, 그림의 색깔이 좀 딱 보는 느낌이 어때요? 처음에? 느낌이. 딱 보는 순간 그림에서 어떤 색깔이 주는 느낌. 라라라라 이런 거 보입니까? 느낌이? 네. 딱 보는 순간 어떤 색깔이 주는 느낌. 전혀 느낌들이 없으시네요. 색깔이 상당히 강하죠? 왜 강하다고 느낄까요? 그런 색깔을 우리가 보통 무슨 색깔이라고 그러죠? 원색.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 비난하면 원색적인 비난을 한다고 그렇게 말하죠. 그 희미하게 대충이 아니고 아주 신랄하게 있는 그대로 원색적으로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죠. 상당히 원색들이 이게 많이 써져 있죠. 사용돼서 그림이 그려져 있죠. 그래서 느낌이 어때요? 강하죠. 그렇죠. 아, 예. 아주 강렬하죠. 강렬하다는 것은 우리 인상 속에 흔적이 더 많이 남겠죠. 예. 그러면 이 화가는 아마 무슨 무슨 주의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그림풍에 해당될까요? 제가 다 얘기했죠. 예. 아주 인상적이라고. 그럼 이건 무슨 파예요? 인상파, 인상주의. 예. 이 사람은,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후기 인상주의 화가입니다. 예. 아주 원색을 사용했죠. 예. 어떤 사람들이 보입니까? 예수님, 또 여인들. 또 보이는 사람 있어요? 유심히 관찰을 해보세요.
일가는 사람? 이 사람 보여요? 보여요? 이 사람 보이죠? 예수님,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세 명의 여인들, 그리고 한 사람. 근데 이 사람 지금 무엇을 하고 있죠? 우리 선생님들 명단 좀 주시겠어요? 질문을 해야 되는데 뭐 이름이 없으니까 제가 누구 선생님하고 부를 수가 없네요. 예. 기대하세요, 여러분. 이름을 불러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날 그는 선생님이 됐죠. 예. 저 이름하고 비슷한 이름이 똑같은 이름이 있네요. 김영준 선생님. 네. 저는 지영준입니다. 김영준 선생님. 네, 김영준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저 지영준입니다. 예. 네. 이 남자 무엇하고 있죠, 지금? 네? 보는 그대로 얘기해 보세요. 보여지는 그대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네? 제사를 드려요? 우리 윤영준 쌤 옆에 있는 선생님. 시커먼 동물처럼 생기는 그 옆에 있는 사람 두 사람 얘기는 그분인가요? 그거 아니고요. 예. 어느 게 확실하게 어느 건지 확실히 몰라가지고. 예. 두 사람 동물 같은 시커먼 거.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람은 예. 새까만 사람이죠. 예. 마귀 같아요. 동물 같기도 하고. 예. 그래요. 막 생각을 해보세요. 막 생각을 해봐. 뭐 하는 사람일까? 무엇 하고 있을까? 강민정 선생님? 목이 메이시군요. 예. 강민정 선생님 혹시 이 사람 보여요? 제가 이렇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싶은데 이게 커서가 일이 가면 사라져버리네요. 이게. 별로 좋은 컴퓨터가 아니네. 네? 네?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네.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대로 좀 얘기 좀 해보세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죠, 지금? 예. 무엇을 하고 있죠? 예, 담을 넘어가고 있죠. 담 넘어본 적 없어요? 자, 그럼 여기서 주목해서 보세요. 자, 담을 넘어가죠. 다리의 위치를 보세요. 자, 다시 그림을 줄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지금 이 그림이 담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앞에 그 십자가 아래에서 경배를 하고 있는 세 명의 여인이 있고 그리고 그와 대조적인 한 남자가 있죠. 자, 위치를 보세요. 위치를. 그리스도 십자가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세 명의 여인이 있고 그리고 한 명은 담을 넘어가는데 그 발의 위치를 보시라는 거예요. 무언가 이 화가는 이 그림을 통해서 무언의 그림은 소리가 없죠. 하지만 가장 큰 소리를 내지요. 뭔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예술이라는 것은요, 음악, 뭐 미술 이런 데에는 아주 작은 단서가 너무나 큰 것을 품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보고 또 보고 볼수록 그날마다 메시지를 달리 접할 수가 있는 거죠. 어제 깨달았던 그 메시지 말고 오늘 깨달았던 또 메시지가 생겨요. 그래서 그걸 작품이라고 하고 예술이라고 그럽니다. 자, 혹시 이 그림에 이름을 붙여본다면? 윤경운 자매님? 이 그림에 만약에 우리 윤 선생님이 제목을 붙인다면? 응? 예수님. 예. 좋아요. 그 뒤에 선생님? 제목을 붙여본다면? 십자가와 사람들. 네. 그 다음 선생님? 자, 우리 남자 선생님? 자, 여러분들은 상당히 생각에 검열을 많이 해요.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하면 그게 맞을까 틀릴까? 내 생각을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것 때문에 어른들은 응답을 아주 안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허허허 그리고 많이 쓰는 말 참새친구 글쎄. 특히 남자들이 그러죠. 성인 남자들은 잘 모르는 거 있으면 허허허 글쎄 하고 넘어갑니다. 그게 이제 검열을 통과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떻게 보일까? 이것 때문에 대부분 말을 안 합니다. 패스 하고 넘어가죠. 그리고 남들이 얘기하고 나면 뒤에서 뭐라고 하냐. 그게 이제 우리가 너무나 습성적으로 굳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곧 있으면 여러분들이 확인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 자리에서 지금 이렇게 딱 수업을 진행하잖아요. 부쩍 당황스러울 일이 많아요, 앞으로. 그래서 응답을 잘해주는 학생이 참 예쁘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느끼게 될 거예요. 맞장구 쳐주는 거. 틀려도 좋으니까 맞장구 쳐주고 관심을 보여주는 아이들이 참 내 수업에 귀한 손님들이구나 라고 알게 될 겁니다. 곧바로 곧 있으면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하셔야 돼요, 지금 열심히 안 하신 분들은 나중에 더 반응 없는 사람들 만나게 될 테니까. 적극적으로 반응하세요. 제목을 붙인다면 그냥 생각한 대로 얘기해 보세요. 자, 하고 싶은 제목, 붙이고 싶은 제목. 유해면. 왜요?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나고 담을 넘어서. 자, 그 남자에 집중하신 거죠, 지금. 나는 저 담 넘어가는 저 남자. 그걸 생각하고 제목을 붙이겠다. 예, 좋아요. 네. 또. 제목을 붙여본다면?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생각나는 대로. 틀려도 좋아요. 괜찮습니다. 그만합시다. 그만해. 자, 이 그림의 제목은 황색의 그리스도, 노란 예수. 보통 이렇게 이 그림의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기 인상주의라고 하니까 빈센트 반 고흐 아니면 폴 고갱일 거예요. 자, 이 그림의 작가는 폴 고갱입니다. 예, 고갱. 이 사람은 이 그림에 무언가를 담았어요. 바로 그 담은 것은 이 남자였죠. 도대체 이 남자는 누구를 뜻할까요? 누구를? 이 남자는 도대체 누구를 뜻하고 있을까요? 마귀? 마귀가 등 보이고 담 넘어갑니까? 유다? 누구야? 그럼 여기서 작가 누구? 고갱 자신. 지금 이 그림 속에는 고갱 자신을 딱 담아놓은 거예요. 여자들처럼 모든 걸 버려두고 그리스도 십자가 아래에서 그를 따라야 될 자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을 돌리고 담을 넘어가는데 발 한쪽은 어디? 발 한쪽은 어디? 건너편. 발 한편은 이편.
그리스도를 따르고 싶은 내적인 하나의 욕망.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쪽 팔은 건너편에 두고 있는 자기 자신. 자, 여기서 고갱 자신으로 끝납니까? 누구로 이어지죠? 그렇죠. 고갱은 우리 자신들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 여전히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면서 한쪽 발은 세상에, 한쪽 발은 이 편에 걸쳐놓고 끼어있는 인생. 둘 사이에 끼어서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인생. 이쪽으로 다 건너가지도 못하고 이쪽에 다 남아있지도 못하고 양쪽에 걸쳐있는 인생. 좀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질러 그러십니까? 저는 이 그림을 처음 만났을 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칠 때 문화센터 관장하시는 분이 제 이제 학부모였는데 나중에 애들 졸업해서 보낼 때 이 그림을 하나 저한테 선물하고 갔어요. 이것을 보면서 제가 많은 생각을 했는데 이 남자가 바로 내 자신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구나 라는 것 때문에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여전히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있는 나의 모습, 그것을 통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죠.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소재를 가지고 생각을 같이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내면 해석을 한 번씩 이렇게 후벼보는 거죠. 이것은 지금 대화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저와의 대화의 과정이 없이 폴 고갱의 이 노란 해수를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에 됐든 아니면 그냥 그림에서 딱 보고 지나쳐버리면 이것은 아무런 우리에게 영적인 감흥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하고 저는 대화의 과정, 묻고 답하는 과정들, 생각을 자꾸 하는 과정을 통해서 뭔가 우리는 그렇구나. 좀 나를 고발하고 있구나 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바로 묻고 답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이제 발문과 응답 처리 이 공부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생각을 발생시키자는 거예요. 같이 본문 텍스트 성경을 보고 그걸 가지고 서로 생각을 나눠보자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의 지평이 넓어지고 우리 영혼의 지평이 넓어지면서 성경을 바라보는 우리 눈이 커지게 되고 말씀 속 그 텍스트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의도나 뜻에 대해서 더 생각할 수 있는 힘을 키운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이 성경 말씀 앞에서 서로 간에 큰 유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부분을 배우는 거예요. 알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페이지 한번 볼까요? 예. (1페이지) 한번 보세요. 예. 발문에 관한 탐색. 대부분의 수업은 교사와 학습자 간의 대화, 즉 발문과 응답 처리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수업의 질은 교사가 구사하는 발문과 응답 처리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학생들의 학습 의욕을 촉구하고 다양한 사고를 촉진하며 성취 동기를 강화, 새로운 학습 에너지로 전환시켜 마침내 성공적인 학습을 이끌어내는 것이 곧 교사의 발문이다. 자, 그렇다면 발문과 질문의 그 학문적인 차이는 무엇이냐? 이것을 이제 구분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 의미만 아시면 되고 나중에 발문, 질문 다 사용해서 쓰시더라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뭐 질문, 응답, 발문, 응답 해도 상관은 없어요. 자, 발문과 질문의 차이가 있죠. 질문, 모르는 사람이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는 게 질문이에요. 발문은 뭐냐?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한테 묻는 물음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질문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모르는 사람이 알고 싶어서 묻는 물음. 그게 질문이에요.
이 발문은 뭐냐? 이미 물어보는 사람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고 있는 사람한테 그 생각을 깨거나 생각을 흔들어서 생각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 질문들이 바로 발문이에요. 궁극적으로 교사가 던지는 질문을 바로 발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발문과 질문의 차이가 있답니다. 하지만 그것은 뭐 여러분들이 교육학도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굳이 뭐 구분해서 쓰라 이런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물음, 생각을 발생시킬 수 있는 물음, 그것을 발문이라고 하는데 질문이라고 혼용해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예. 자, 그러면 효율적인 발문 요령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권민정 선생님, 네, 1번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는 발문을 한다. 계속. 학습자의 직접 호기심이나 갈등을 일으키게 하는 발문으로 학습자를 생각하게 만드는 발문, 즉 왜, 어떻게 등의 확산적 사고를 유발시키는 발문이다. 네. 한번 이것은 뭐지? 아담의 아내가 누구야? 하와, 땡. 근데 끝나는 그런 것은 아주 단순한 거라는 거죠. 가인의 동생 누구? 아벨, 땡. 뭐 이것으로는 더 이상 뭐 사고 자체가 발전할 수가 없지요. 그것은 발문을 열어가는데, 생각을 열어가는데 첫 번째 단추일 뿐이에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들이 이제 자꾸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답, 자기 생각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발문. 이것이 효과적이다는 거죠. 두 번째, 강민정 자매님. 아까 했었죠? 예, 2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발문을 하고서 학생들이 생각할 시간을 충분하게 주거라. 그 사람 발문을 하고 난 뒤 그 답을 곧바로 구하려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틀린 응답이나 불완전한 응답에 대해 교사가 상급히 정답을 가르쳐주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예, 여유가 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질문을 던져놓고 너무 급하게 막 이렇게 그 답을 요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질문을 해놓고 자기가 다 답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그대로 듣고 있으면 조금만 있으면 선생님이 다 해. 이제 이렇게 이제 자동적 사고를 하게 되는 거죠. 자동적 사고. 자동적 사고가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면서 자꾸 좀 기다려주는 그런 것들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순간이 참 어색하고 그래요. 특히 이렇게 일대다의 수업일 때. 이런 수업일 때는 빤히 시간이 지나면서 얼굴 쳐다보고 있으면 참 어색해요. 이제 그럴 때 5초, 10초 기다리기도 힘들거든요. 가야 될 시간은 많고, 시간은 뭐 전체적인 시간은 좋고, 가야 될 내용들은 많고, 이랬을 때 못 기다리는 경우가 있죠. 분반 수업에서도 아마 그런 유혹을 느낄 거예요. 특히 성격이 급하신 분. 딱 던져놓고 난 다음에 자기가 다 말해버려요. 그냥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 거죠, 얘들은. 자꾸 이렇게 던져놓고 함께 생각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이 어렵다면 이 질문, 발문을 해놓고 난 다음에 간단하게 메모에 적을 수 있도록 해도 돼요. 알겠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팁들은 여러분 적어 놓으셔야 돼요. 수업하는 과정 속에 혹시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 싫어하고 특히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이 돼버리거나 이랬을 때는 이야기하기 싫어한단 말입니다. 그럴 때 뭔가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짜내야 돼요. 말을 하기 싫었을 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 그런 방법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분반에 적응하면서 얘들의 의견을, 생각을 들어볼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가지고 그것을 연구해가지고 자기 분반에 적용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박정현 선생님. 세 번째, 예. 반가로 3번, 예.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시키는 발문을 한다. 아무리 깊은 사고를 유도하는 발문이라도 심각한 질문이 오래 계속되면 수업 분위기는 딱딱해지고 학습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기 쉽다. 따라서 의욕적인 수업 분위기를 유지하고 수업의 효과를 느끼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흥미를 유발시키는 발문을 구성하여 사용해야 한다. 재미난 이야기나 학생들의 생활 및 경험과 관련된 발문부터 시작함으로써 발표를 쉽고, 재미있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 발문의 효과를 높이게 할 수 있다. 4. 수업 분위기를 유지하고 수업의 효과를 느끼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네. 좋죠. 예.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했던 게 암호가 이게 뭐예요? 이거? 노트북 암호. 노트북 별로 안 좋은데 암호를 걸어놨네. 누가 안 갖고 갈 것 같은데. 예. 네. 제가 이제 그림을 하나 또 준비했어요. 그럼 이제 그 그림이나 아니면 어떤 그 예화 이런 걸 가지고 생각을 열 수가 있어요. 그림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다 보면 좋습니다. 아니면 뭐 찬송의 한 부분을 뭐 틀어주고 생각을 같이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쓸수록 아이들이 수업에 대한 흥미를 가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자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 뭐 노트북 주인이 올 때까지 좀 이제 4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호 선생님? 예, 4번. 발문은 가능하면 대표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것은 시간 낭비이며 학생들의 사고 활동을 차단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예, 한 번 질문했던 내용을 똑같이 자꾸 반복하는 거. 이런 것들. 물론 이제 전달이 잘 안 돼가지고 잘 못 들었다 판단이 들으면 다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나중에 우리 선생님은 또 한 번 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처음에 잘 안 들어요. 한 번 딱 던져놓고 안 해버려야 돼. 그래야지 한 번 하고 못 들으니까 주의 깊게 들어야 된다라는 것이 성립이 되는 거죠. 자꾸 그러니까 잔소리 그러잖아요. 잔소리. 한 이야기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자꾸 하니까 왜 엄마는 맨날 잔소리해 이러잖아요.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니까. 그런데 한 번 하고 한 번 한 것에 대해서 결과를 충분히 책임지면 첫 번째 하는 얘기를 잘 들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학교에 있을 때 이렇게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는요. 딱 한 번만 얘기해요. 그리고 딱 끝내버려요. 진짜. 그러면 혹시나 예비 동작에서 선생님이 얘기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예비 이야기 딱 해놓고 나면 그 다음 들어야 돼요. 안 들으면 자기가 손해니까 나중에. 한 번만 하고 말아야 돼요. 한 번만.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꾸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하고 먼저 주의를 딱 모아놓고 자 선생님 눈을 좀 볼까? 제 눈을 좀 보실래요? 제 눈을 좀 보세요. 눈을 보세요. 눈. 안 본 사람 아직 한 사람? 자 눈을 보세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얘기를 딱 던지는 거죠. 한 번만 딱 해준다는 거예요. 주의 집중이 안 된 상태에서 뭐 말을 하려고 하지 말고 엄청 어렵네. 아니라는데? 캡슐락이 켜졌나? 뭐가 뒤에, 이게 있구나. 어렵네요. 네. 자, 좋아요. 자, 우리 그림 하나 또 한번 볼까요? 자. 무엇이 보이나요? 사람. 자, 이 사람은 어디에 지금 앉아 있죠? 어디에 앉아 있나요? 볼? 바위? 또? 네? 방? 골방? 구석? 참 여러분들은 좀 특별해요. 참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물어봤는데 전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답들을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은 대단히 창의적이에요. 네. 좀 모형 형태가 지금 앉아있는 그 모형 형태가 지금 어떤 모형이죠? 동글동글하죠? 구 형태죠, 구.
어디에 앉아 있어요, 지금? 어디? 그렇지, 지구. 제가 지구라고 얘기 안 했잖아요. 구 형태라고 그랬잖아요. 구 위에 앉아 있다고 그랬죠? 구. 어디 위에 앉아 있어요? 지구. 뭔가 지금,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여자 같죠? 예, 머리가 이렇게, 길단 말이죠. 한 여인이 앉아 있는데, 지구 위에 앉아 있죠? 지구 위에. 아닌 것 같아요. 예. 혼자만 아니면 돼요. 다른 사람 다 지구입니다. 예. 지금 이렇게 지구 위에 앉아 있죠. 뭔가를 표현하고 있는데 이 여자가 지금 기쁘게 보여요? 슬프게 보여요? 슬프게 보이죠? 예. 조금 확대된 그림을 볼까요? 자. 어때요? 이 여인의 상태가 지금 어떤 것 같아요? 응? 다 포기한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요? 지금 이 여인의 지금 상태가 상당히 지금 슬퍼요. 왜 슬퍼요? 우리 고민정 선생님. 네. 위로 받으려고 해요? 그럼 잠깐만 더 볼래요? 자, 악기를 보세요, 그럼 유심히. 어때요? 연주가 돼요? 악기처럼 보이는데 방금 선생님 얘기처럼 위로받고 싶은데 악기를 가지고 근데 끊어져 버렸네. 연주가 안 되는 거죠. 이런 상태를 어떤 상태라고 그래요? 절망적인 상태. 자, 이 여인의 눈은 좀 가려져 있죠. 앞을 볼 수가 없어요, 눈이. 이 여인의 고개의 각도를 보세요. 완전히 꺾여져 있죠. 도저히 희망이나 소망을 가질 것 같지 않은 모습이죠.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것 같죠? 그런데 보이는 게 없습니까? 혹시? 미소를 띄우는 것 같아요? 악기를 보세요. 무엇이 보여요? 악기에서 더 확대? 이건 분명히 악기 맞습니다. 근데 줄이 지금 어때요? 다 끊어졌죠? 그런데 한 가닥 줄이 남아있죠? 자, 우리는 이 한 가닥 줄에서 뭘 봐요? 그렇죠. 그렇죠. 자, 우리는 지금 전체적인 부분에서 뭘 봤어요? 아, 절망적이다. 아, 슬픈 여자다. 지구 위에 앉아있는 이 여인은 아무래도 슬픔에 빠져있는 인간, 인류, 각 사람을 뭔가 지금 대변하는 것 같다. 라고 하는데 연주하려고 하는 그 악기, 연주하고 싶은 그 악기마저도 다 줄이 끊어져 있는데 정말로 다 끊어졌다면 이건 완전히 절망 상태를 표현한 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아직 끊어지지 않는 외줄, 한 줄,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절망 속에서 무엇을 품는다는 거죠? 희망. 이 그림의 제목, 희망. 프레드릭 와츠의 희망. 호프라는 그림이에요. 모든 것이 다 끊어질지라도 여전히 끊어지지 않는 한 가지 줄. 그것은 바로 희망의 줄이다. 바로 그걸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오늘 또 집에 가면 오늘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우리는 이것을 단순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희망으로만 보지 않아요. 희망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엇이 있죠? 소망. 소망은 어때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소망이잖아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소망의 줄. 모든 것이 끊어질지라도 끊어지지 않는 딱 한 가지 여줄. 바로 그것은 내 마음속 소망의 줄. 알겠죠? 오늘 그림으로 우리가 많이 또 위로를 받죠. 우리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많은 부분 절망적인 상태에 있을지라도, 슬플지라도, 또 괴로울지라도, 여전히 나를 속일지라도, 속여지지 않는 한 가지. 바로 내 소망. 끊어지지 않는 그거, 그 소망. 그거 하나는 내게서 끊을 수 없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 그림에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행복한 자가 된다는 거죠. 그런 어떤 소망으로 딱 이어가고 소망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제 그만 봅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흥미, 동기를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소재들을 자꾸 생각해보고 제시하는 것들은 중요해요. 지하철을 지나가다가 지하철 그 사이에 뭐 써져 있는 시 하나도 우리에게 동기가 될 수 있어요. 균형이라는, 제가 언젠가 지하철 지나갔는데 균형이라는 그 뭐 시가 있더라고. 그래서 딱 봤는데 참 균형 잡기. 그것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시나 소설, 어떤 그림, 음악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참 소재가 될 수 있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나눌 수 있고 생각을 확산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성경 말씀으로 들어갈 수 있는 동기로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하면 훨씬 수업 자체를 우리가 좀 더 윤택하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방가로 5번째, 김영준 선생님 5번째, 하나의 질문에 하나의 질문에 두 가지 이상의 무림이 붙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사고를 필요로 하는 발문의 경우에 두 가지 이상의 무림이 겹치게 되면 사고 활동에 건전을 일으키게 된다.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왜 그렇게 되었으며 이렇게 되면 어떻게 환상이 일어날까 등의 발문을 좋지 않다는 것이다. 네. 나이가 어린 아이들일수록 발문 자체에 두세 가지가 섞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에 한 가지씩만 질문, 발문을 던지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고학년이 되고 나이가 들어가는 애들은 왜 어떻게라는 것을 함께 질문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뭐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씩 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씩. 왜 그렇게 생각하니? 여러분, 왜라는 질문은 참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어떤 적절한 상태에서 학습 동기가 있고 흥미가 있는 상태에서 던져지는 왜이었을 때가 질이 높지. 뭐 아무 때나 왜 그러냐, 왜 그러면 엄마가 아니고 선생님 뭐 왜 병에 걸렸냐고 맨날 왜만 이야기하냐고. 이제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어요. 적절한 과정 속에서 왜라는 건 참 중요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니? 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너의 생각의 근거가 무엇이니? 이 말이거든요. 왜라는 말을 꼭 안 쓰더라도 그렇게 생각한 근거가 무엇이니? 그렇게 생각한 너의 배경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물어봄으로써 왜를 끌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것도 참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럼 세 번째, 효율적인 응답 처리가 나와 있습니다. 바람직한 응답 처리의 기본 방향은 응답 하나하나를 문제 해결의 열쇠로 여기고 더 깊게 생각하도록 하는 데 있다. 즉, 적절한 응답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인정해주고 더 생각해야 할 응답, 초점을 잃은 응답, 틀린 응답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자각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응답 처리를 좀 해야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그 응답 처리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계속 시끄럽게 하네요, 저 사람들. 반가로 1번 보겠습니다. 김수지 자매님.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과정 중에 과정적 칭찬을 해주시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선생님 생각하고 비슷한데? 좋아. 때로는 그런 말이 없이요. 어떤 내가 질문을 던졌을 때 응답하는 것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여 주는 거. 눈을 보고 고개를 끄덕여 주는 거. 때로는 손가락으로. 이게 꼭 막 이렇게 막 과도하게, 야, 너는 어쩌면 막 그런 생각을 다 했어. 막 이렇게 과하게 안 해도 돼요. 그냥 딱 보면서, 근데 이게 상당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요, 근데 전혀 엉뚱한 얘기에도 자꾸 응 하면 안 돼요. 이건 과도한 것이 되고 나중에는 이제 남발이 되다 보면 다 하더라, 다 해. 뭐 아무 얘기해도 다 선생님 이거다. 이게 아니고 딱 들어보면서 좀 벗어난 얘기나 그럼 그때는 그냥 끄덕끄덕만 하면 돼요. 조금 더 양질의 내용이면 표현해 주는 거죠. 이렇게 그냥 그게 뭐 잘했다는 거 잘못했다는 것이 좀 표현이 안 돼요. 그냥 이거예요.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거기에 반응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듣고 있다는 것이요, 내 생각에 대해서 선생님이 반응을 보여줬다는 거. 맞다는 말은 꼭 아닙니다. 잘 들었다는 거예요. 잘 들었다는 거. 너 생각 잘 들었다. 그게 더 양질의 내용이라면 아니면 이렇게 쳐준다는 거. 가볍게 안 나게. 아니면 정말 좋은 내용이면은 함께 얘들하고 우리 작게 박수 하고 이렇게 쳐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반응이 있어줘야 돼요. 반응. 그래야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더 많은 자기 생각을 내놓게 돼요. 내 생각을 들어주는구나. 그래서 이건 참 응답 처리가 참 중요합니다. 2번 정태원 선생님. 불완전한 응답, 미흡하거나 부족한 응답의 처리. 불완전 응답에 대해서는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라고 처리하면서도 머리를 갸우뚱하는 등의 교사의 신체를 통해 다른 응답의 필요성을 감시해준다. 이어서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더 자세히 이야기하자면 그러한 내용도 있었구나. 그러나 다른 생각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보조 발명으로 사고의 의욕을 북돋아준다. 또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볼까와 같이 발명하여 아이들을 격려해주고 더 생각할 기회를 준다. 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 문장들 있죠. 이걸 여러 번 읽어가지고 여러분들 입에서 나오도록 연습해 놓으세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안 하다 보면은 막상 이렇게 말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자꾸 이것을 읽어가지고 입으로 연습을 해보세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서 고개를 이렇게 갸우뚱. 조금 더 생각해 볼까? 좀 달리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이런 것들. 약간 여운을 주면서 조금 더 달리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연습을 해보세요. 그 응답에 대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고 내가 좀 더 생각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무언의 압박을 받게 되는 거예요. 뭔가 더 생각을 해야 되는구나 내가. 너 다시 생각해봐. 그게 말이냐? 머리는 장식품이냐?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마음속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대답이라고 하고 있냐? 성경 봤냐 안 봤냐? 내가 아까 말씀 시간에 보니까 맨날 졸고 아이고 까불고 장난치더니 이런 어떤 것이 숨겨져 있으면 그게 어떤 식으로든 표현돼요.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을 좀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해 놨다가 자꾸 입으로 연습해 봐야 됩니다. 세 번째, 초과 반응이라고 돼 있죠. 송민석 선생님. 초과 반응. 앞서 나가는 응답에 대해서는 공부할 문제에 집중시켜 가도록 이루어진다. 초과 반응에 대해서는 전 것까지 필요 없어 라는 식의 응답 처리는 교사에 대한 반응심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무사한 학생에 대해서는 관심 기울이는 교사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초과 반응이 나왔을 때에는 그런 것까지 생각했어? 라고 긍정적 평가를 해주고 이것은 다음에 배우게 될 것이니 오늘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날 주제로 방향 전환시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한마디로 다음에 공부할 걸 미리 얘기한다든가
때로는 쓸데없는 얘기, 그런 얘기들 할 때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아, 그런 생각도 했구나. 우리 그것은 다음에 한번 더 다뤄볼까? 하고 손을 꽉 쥐어준다. 우리 다음에 그걸 더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볼까? 하고 딱 쥐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반응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얘기든지 할 수 있다라는 허용적 분위기가 되되 오바, 즉 초과된 반응에 대해서는 그것보다는 지금 이것에 집중해야 해 라는 것으로 우리가 분위기를 끌어갈 수 있다는 거죠. 또 쓸데없는 얘기를 다 들어줄 수는 없어요. 그죠? 그 이야기는 선생님하고 1대1로 좀 이따 할까? 이렇게 끊어줄 수 있어요. 말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가 보구나. 그렇구나. 좀 이따 선생님이 많이 들어줄게. 이렇게 해서 그 아이의 어떤 욕구를 잠시 풀을 죽여놓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친구들, 다른 아이들하고도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면서 자기만의 어떤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와, 말 엄청 공부 많이 하고 왔구나. 우리 그거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면서 넘어가면 다음 시간에 기억 못해요. 걱정하지 말고, 특별히 걱정하지 마세요. 애들이 뭐 그거 해놓고 난 다음에 기억을 잘 못하니까 정말 깊이 생각하는 아이들은 그 주제에 맞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앞서 나갔을 때는 이건 다음 주제에 진짜 다음 주제다. 라고 이때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자. 이러면 충분해요. 그런데 습관적으로 오버하는 애들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오버하는 애들은 기억 못해요. 자기가 한 말도.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은 딱 잡아주면서 우리 좀 이따 우리 1대1로 점심시간 밥 먹을 때는 충분히 한번 들어줄게. 라고 하면서도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완전히 들어줘 보세요. 1시간 내내 떠더라고. 정말 들어줘 보세요. 나중에 선생님 할 말 없어요.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래? 한 번만 해줘도 돼요. 그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함께 이렇게 있었을 때는 각각의 다른 사람의 생각들을 서로 존중하며 들어주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발언 횟수나 시간들을 좀 선생님이 조절을 해야 된단다.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죠. 그 다음, 네 번째. 장재석 선생님. 무반응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조가 중요하다. 무반응일 경우 학생을 집착하거나 교사가 신경질적으로 응답을 처리하면 학생들은 주눅들기 쉽다. 학생들의 무반응은 교사와 학생들과의 관계 문제, 학생들의 집단의 성격적 특질, 교사의 관리 구성의 문제, 학생들의 흥미 상실을 표현하는 것일 수 있다. 이럴 때는 교사와 학생의 친화감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성경 모두 가치를 가지고 학생들의 생각을 인도하는 일을 줄 수는 없다. 네. 이 무반응.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이래도 저래도 도대체 관심이 없어. 이랬을 때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 생겨요. 특히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너는 말해라. 나는 시간 때우고 간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럴 때 정말로 수업 자체가 잘 이루어지려면 수업 자체 이외의 수업 외의 관계, 이게 참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런 친화감, 래포 형성 그러잖아요. 이것이 충분히 됐을 때 묻고 답하는 수업의 형태도 제대로 구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분반 수련회도 하고 개별적으로 만나기도 하고 전화 신방, 이메일 신방, 바깥에서 직접 만난다든가 하고 가정 신방도 할 수 있으면서도 자꾸 이렇게 관계를 형성해야 돼요. 이 관계 속에서 양질의 대화, 즉 Q&A, 질문과 응답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가 안 된다 그러면 관계부터 봐야 돼요. 여러분 관계 안 좋은 사람은 말하고 싶어요? 제발 떨어지고 싶죠? 이 선생님하고 1년 동안 내가 함께 살아야 돼. 참 힘들단 말입니다. 관계를 잡아야 돼요. 완전 관계를. 이 관계가 되면 얘기가 하고 싶고 말을 하고 싶고 털어놓고 싶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관계를 형성할 때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실패한 얘기들이에요. 자기 실수하고 실패한 얘기들. 여러분 조심하세요. 여러분들은 다 잘하고 다 통과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얘기해버리면 안 돼요. 제가 막 실패한 얘기, 실수한 얘기하면 여러분들 엄청 좋아합니다. 저는 재수했어요. 저는 삼수도 했어요. 하고 막 그 이야기 막 들려주잖아요. 그러면 엄청 좋아해요. 와, 저 인간 재수했대. 삼수도 했네? 아이고, 참. 엄청 좋아해. 그때 막 눈이 막 초롱초롱해요, 여러분들. 남 잘못된 얘기 엄청 좋아한다고. 그런데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요.
어떤 사람의 실패로부터 배우는 게 참 많아요. 내가 이런 실패를 했고 이런 실수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는 동기도 주고 힘도 줘요. 아, 그랬구나. 당신도 그랬군요. 그런데 이겨내고 이 자리에 있군요. 아, 나도 그럴 수 있겠군요. 라는 희망이 된단 말입니다. 때로는 성공한 것이 희망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너무 격차가 큰 성공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비슷비슷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겨냈느냐. 이것이 오히려 힘이 되는 거예요. 나도 너하고 똑같고 너처럼 똑같이 유혹을 받고 있어. 완벽한 환경에 가면 유혹이 없을 것 같니? 정말로 완벽한 상황 속에 우리가 딱 빠져 있으면 저는 아무 유혹도 받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니? 완벽한 환경, 에덴에도 유혹이 있었단다. 유혹받지 않는 인생은 없단다. 우리 모두는 유혹받는단다. 그리고 때로는 그 유혹에 넘어진단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솔직한 그 진실한 이야기 속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것이 오히려 래퍼로 형성시키고 그걸 통해서 함께 한번 실패해본 자로서 실패를 딛고 함께 교제가 되는 거예요. 괜찮아. 울어도 괜찮아. 눈물은 우라고 있는 거야. 흘리라고 있는 게 눈물인 거야. 괜찮아. 울어도. 그렇게 얘기하면서 서로 이렇게 힘을 모아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관계 문제에 집중하면 무반응적인 측면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반응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 꼭 말로만 이거 하는 거 추구하지 마시고요. 아까 그랬죠. 이렇게 돌리는 거. 어떤 질문에 대해서 딱 돌려가면서 쓸 수가 있어요. 자기 생각을. 말을 안 해도 여기다 간단하게 메모는 적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포스트잇 딱 나눠줘갖고 한번 해갖고 싹 모아가지고 딱 오늘 우리 생각들, 딱 그 주의 생각들을 딱 모아가지고 모아놓고 할 수도 있단 말이죠. 아이디어가 필요한 거예요. 해보십시오. 5번째, 최은하 선생님. 네, 이제 그 다음과 같이가 이제 6번하고 그 박스에 있는 건데요. 자, 보세요. 허용적 분위기라는 건 참 중요한 겁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도 괜찮아. 말할 수 있어.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이 자유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 이렇게 하면서 얘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그것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다만 이제 뭔가를 자꾸 주도적으로 자기만 얘기하고 자기만 주장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에 우리가 별도로 그 친구를 따로 만나서 얘기하고 함께하는 시간의 공유, 생각의 공유의 장이다 라는 것을 함께 이제 규칙을 정해가지고 지킬 수 있도록 하고 그래도 잘 안 된다면 이제 뭐 이렇게 시간을 돌아가면서 응답을 할 때 시간에 이렇게 한 번씩 땡 하고 올려주는 그런 작은 종을 하나 가지고 수업을 할 때 사용을 해도 괜찮아요. 딱 땡 하면 이제 끝난 걸로. 다음 사람으로 넘어가고.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여러분들이 해도 좋으니까 자꾸 이렇게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허용해주는 어떤 그런 분위기의 수업 형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6번째 그 응답 처리의 효과적인 것들이 좀 나와 있는데요. 박규리 선생님. 예, 좋습니다. 도무지 엉뚱한 발표만 한다. 그럼 어떻게 칭찬해 줄까요? 네? 그냥 틀린단만 얘기해. 자꾸 얘기하려고 그래.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수업에 적극적이다. 네, 뭐 그거 칭찬할 수 있잖아요. 아, 너는 참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구나.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것이 참 좋구나. 그리고 이제 별도로 만나서 그렇게 할 때 주장을 하려면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생각을 하면서 항상 이야기하면 더 좋다 하고 연습을 해보게 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이죠. 라고 말할 수 있도록 그 논리를 자꾸 이제 반복해 보도록 하고 얘기하도록 해보는 거죠. 칭찬할 건 다 있어요. 너는 어쩜 그렇게 이야기를 잘 들어주니? 너는 어쩜 그렇게 이야기를 재밌게 하니?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로 충분히 할 수가 있으니까요. 정 없으면은 그래도 너는 수업에 참여를 하고 있지 않니? 이렇게 해주고. 적어도 선생님 얘기를 들어주고 있지는 않니? 그거 참 좋은 거다. 그렇게 해주고. 특히 그 중요한 것은 내가 온몸으로 들어주는 거예요. 이야기해봐. 듣고 있어? 이건 안 돼요. 다 듣고 있다니까? 일하면서도 다 들어. 이런 게 아니고 보면서 적극적으로 들어줘야 돼요. 내 몸으로. 그렇구나. 고개도 너무 과도하게 끄덕끄덕 하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끄덕끄덕 하는 사람은 전혀 모른다는 뜻이. 수업을 하다 보면 자꾸 머리 끄덕이는 사람도 있어요. 말만 하면 고개를 끄덕끄덕끄덕. 잘 몰라. 그런 사람들은. 제가 지금까지 봐온 결과 말만 할 때마다 고개 끄덕이는 사람 질문해 보면 잘 몰라요. 정말 중요할 때 이것이에요. 다른 과정에서는 생각하는 과정이었고 정말 그것은 생각의 과정상 그렇구나. 아하 익스피리언스 그래요. 아하 경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들으면서도 생각을 하고 있으면 어떤 순간 그 접점이 딱 이루어지면 아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그걸 얘기하려고 그랬구나. 이랬을 때 진짜 자기 경험이 돼요.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선생님하고 학생들의 어떤 접점들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항상 수업의 내용들을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야 돼요. 아마 이렇게 내가 하면 이렇게 반응할 거야. 그렇게 반응하면 나는 또 이렇게 반응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수업 지도안을 짜는 거예요. 여러분 수업 지도안 짜봤어요 지금? 아직 안 짜봤죠? 이제 전문화 교육 이제 각 부별 교육 들어가면 수업 지도안 짜죠? 네. 여러분 그때 바로 그거예요. 내가 이 이야기를 했을 때 학생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예상되는 응답이에요. 처음에는 어려워요. 근데 분반 아이들을 만나서 수업을 하다 보면 그 아이들의 특성이 있고 이 아이는 이런 대목에서 이렇게 반응할 거야. 이게 이제 그려져요. 그러면서 자기 수업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 질문해야지. 그럼 이런 응답이 나올 거야. 그럼 다시 되질문을 이렇게 해야지. 그럼 이런 응답이 다시 나올 거야. 그러면 이렇게 뒤집어야지. 하면서 자기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걸 적는 것이 바로 수업 지도안이에요. 수업 지도안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이런 반응이 나올 거야. 그럼 나는 이렇게 가야지. 그리고 결국은 이 방향으로 가서 이런 결론을 내리고 이걸 전달해 줘야지. 그게 바로 지도안입니다. 여러분 그 3년 정도는요. 교사가 돼서 3년 정도는 그거 꾸준하게 해야 돼요. 지도안 작성하는 것. 5년이 넘어가면 이제 경험이 붙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 계속 지도안을 자꾸 써보려고 해야 돼요. 버스 탈 때, 지하철 탈 때, 오고 갈 때, 걸어갈 때 계속 그걸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진행될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해야지. 그럼 또 이런 반응이 나올 거야. 그럼 이렇게 가야지 하면서 딱 그려가는 거예요. 그걸 딱 요약해서 나오는 게 수업 지도안이에요. 그것을 자꾸 해보셔야 됩니다. 밑에 그 팁 몇 가지가 있죠. 칭찬 격려를 위해 박수를 작게 쳐주기, 응답을 들으며 미소 짓기, 교사가 깜짝 놀라며 긍정하는 표정 짓기, 고개를 끄덕여주기, 엄지손가락을 들어주기, 그렇지 등의 간단한 감탄사를 사용하기, 다시 한번 생각을 듣기. 아까 얘기했던 사람, 그 학생 이번에는 어떻게 생각하니? 하고 다시 한번 생각을 묻고 들어주기.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듣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까는 이런 생각을 했지. 이번에는 어떤 생각이 들어? 하고 다시 끌어내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장 보겠습니다. 세 번째 장. 연습을 몇 가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뭐 간단하게 우선 읽고 난 다음에 성경 본문을 하나 가지고 첫째, 둘째에 대한 발문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더 복잡하고 좀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 제가 신입교사 교육을 해보니까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필요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첫째, 둘째로만 제가 줄였습니다. 첫째, 지식과 사실을 확인하는 발문에서 시작하여 둘째, 학생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고 답을 찾아가게 하는 발문으로 이어간다. 허용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며 가설을 설정하고 자신의 생활에 연결되도록 발문한다. 즉 적용되도록 한다는 거죠. 먼저는 공부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통해서 생각의 확산, 그리고 결국은 생활의 적용, 이렇게 될 수 있는 이것을 추구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질문하고 응답하는 그 과정은. 자, 그러면 첫째 봐보세요.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이 무엇이었죠? 인류 최초의 살인자죠. 의의 살인자죠. 인류 최초의 살인자는. 그는 왜 살인을 했을까요? 이런 것들은 아주 사실에 대한 확인, 지식이 있으면 답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름은 무엇이죠? 답할 수 있어요. 암논의 악한 친구는 누구인가요? 그럼 암논이 누군지 아세요? 암논. 사무엘하 12장인가? 그쪽에 나오죠. 예. 그래가지고 뭐 했죠? 못된 짓을 했어요. 예. 그때 못된 짓을 하게 했던 그 친구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다윗의 친구 누구? 다윗의 친구? 몰라요? 다윗의 영혼의 친구 요나단. 암논의 친구 요나답. 예, 요나답입니다. 얘가 이 나쁜 짓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겁탈강간하고 나중에는 심히 미워해서 모른 척 해버리고 나중에 살인으로 다 이어지죠. 끔찍한 사건인데 그 악한 친구는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이렇게 가는 그 악한 친구 이름, 이런 것들도 이건 간단한 지식과 사실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런 간단한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가 바로 네가 만일 요나단이었다면 다윗에게 어떻게 행동했을까? 자,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네가 요나단이었다면, 요나단은 누구예요? 한 나라의 왕자죠. 자, 왕의 아들 왕자예요. 그럼 요나단은 가만히 있으면 무엇이 되는 거죠? 왕. 그러면 자기의 라이벌은 누구? 다윗이죠. 근데 그 다윗은 누구? 자기의 친구. 자, 그렇다면 이 세상에 다윗만 없으면 자기가 왕. 너무나 간단한 구도 아닌가요? 그런데 요나단은 무엇을 선택했느냐 그 말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찾아가는 것들이죠. 네가 만일 요나단이었다면, 여러분 아무 생각 없으면은요, 저도 요나단처럼 다윗을 도왔을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정말, 진짜, 여러분 그 현장 속으로 끌고 가야 돼요. 너는 한 나라의 왕자. 가만히 있으면 왕위를 물려받게 돼 있고, 온 제국을 다스릴 수가 있다. 그런데 유일한 정적이 나타났다. 그 정적은 너의 친구 다윗. 다윗만 없다면 너는 탄탄대로 왕위는 너의 것이다. 자, 그런 속삭임이 딱 주어지는 거죠. 이제 이랬을 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랬을 때. 너 요나단처럼 할 수 있어? 끝나면 안 돼요. 방금 제가 이어지는 그런 생각의 발문들, 생각을 발생시킬 수 있는 내용의 질문들을 던져주는 거예요. 지금 누가 왕자냐? 왕자는 향후 어떤 사람이 되지? 유일한 표적이 등장했구나. 그 표적만 제거된다면 그 표적은 누구? 이제 이런 다양한 생각을 해보게 하면서 현장에 자기가 내몰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누구 이야기로 되도록? 자기 이야기가 되도록. 요나단이 자기가 되도록. 자기가 요나단이 되어서 그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의 싸움에서 과연 요나단은 어떻게 이겼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함으로써 성경의 사건이 내 사건이라는 것. 그리고 그들의 선택이 결코 호락호락한 선택들이 아니었다는 것으로 끌고 들어가야 돼요. 그냥 밋밋하게 성경 말씀 보면서 아무 생각 없이 밋밋하게 그냥 그런가 봐 하고 스토리식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나 그래요. 중고학년이 되기 시작하면 생각을 던져야 돼요. 제가 오늘 초등부 3학년 공과를 했는데 그 공과하는 과정에서도 똑같아요. 정말 다니엘의 세 친구들, 그 친구들이 정말 물속에 들어갔거든요. 들으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그럴까요? 정말? 정말? 정말 한 번만 하면 되는데?
한 번만 딱 절하고 가서 하나님 섬기면 되는데? 한 번만 하면 되잖아. 한 번만. 내 마음 아시잖아요, 하나님. 한 번만 하고 잘 섬길게요. 그러면 되지 않냐? 그러면 불 속에 들어가지 않지 않냐? 그럼 불을. 쉬운 주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앉아서 그냥 듣다 보면, 와, 야, 영웅들의 얘기야, 와, 하고 끝. 문제는 나는 정말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다 안 될지라도 정말로 감수할 수 있을까? 이런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다 보면요, 초등학교 3학년 애들도 손을 못 들어요. 오늘 그 학생들 중에서 5명인가 밖에 손 못 들었어요. 정말로 불 속에 들어갈 정도로 그때까지도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재밌는 얘기였는데 자기가 정말로 그 상황이 된다면 정말로 들어갈 수 있을까? 라는 것은 어려워진다니까요. 그런 식으로 내몰아야 돼요. 자꾸 생각해 보도록 하고 그 상황에 직면해서 자기가 정말 그런다면 한 번만 눈 감으면 되는데 내가 한 번만 그러고 99번 잘 섬기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는 얼마든지 어떤 직면을 시켜보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성격이 어때? 보다는 다니엘의 성격을 알아낼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볼까? 이제 이것을 성경에서 찾아보는 거죠. 그럼 다니엘서 한번 봐볼래요? 다니엘서. 다니엘 1장. 다니엘서 1장 5절.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이는 그 후에 그들로 왕의 앞에 모셔 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리고 이제 그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이름이 나와 있고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자, 이제 이런 대목들인데요. 여러분 이것을 그냥 흘려 넘어갈 수는 없어요. 나라가 망했어요. 어떤 사람도 망한 나라 유다 백성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이들이 새로운 제국에 들어가서 3년이나 그들의 학문을 배우면서 일신의 영달을 추구하고 입신양명해가면서 자기 잘 먹고 잘 살아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어느 누구도 욕할 사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뜻이 정해졌을까? 그들의 이름은 바뀌었어요.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들은 인위적으로 이름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바벨론 사람들은 그들의 이름을 바꿀 수는 있었지만 그들의 신앙은 바꿀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왜 그러면 바뀌어지지 않는 신앙을 갖게 되었을까? 왜 그들은 변질되지 않았을까? 왜 그들은 변절자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앞으로 계속 공부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은 왜 변질되지 않았을까?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변질을 막았을까? 무엇이 방부제의 역할을 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찾아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발문과 응답의 과정을 통해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그대로 펴놓고요. 이제 얼른 읽고 한번 적어볼 테니까요. 이삭을 죽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내가 아버지 아브라함이라면 어땠을까? 참 재밌는 얘기가 많죠. 제가 만약에 아버지라면요, 아브라함이었다면 잠에서 안 깼을 거예요. 내가 아마 요즘 귀가 쇠하더니 헛것을 들었나 봐. 한번 하룻밤 더 자보고 똑같은 얘기 들리면 내일 할게. 아마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자꾸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아니야, 이거 그럴 리가 없어. 하나님이 약속으로 준 자녀인데 죽이라고 할 리가 없어. 아니야, 내가 잘못 들었을 거야. 한 번 더 자보고. 여러분, 이런 얘기들은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나 같으면. 의도적으로 자꾸 사라 근처 가가지고, 내가 꿈을 꿨는데, 이상하단 말이야. 자꾸 말을 흘려. 사라가 어째? 얘기해봐요. 얘기해보라니까. 그럼 얘기를 딱 해. 그런데 지금 당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고 이제 붙잡기를 의도적으로 바라면서 붙잡아지고 그러다가 이제 안 가는 거야. 이제 그러면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아침 일찍 일어났죠.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곧바로 준비해서 출발했단 말이죠. 뭔가 우리가 왜 그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지에 대한 생각이 분명히 커질 수가 있어요. 산 밑에서 하인들 올라오지 마라고 그랬어요. 그죠? 데리고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니, 주인님 하고 이제 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다 미리미리 막잖아요, 딱. 그리고 홀로 걸어가잖아요. 우리가 참 그 상황 속, 사건 속에 들어가게 하는 것들은요, 우리의 그 아이들의 생각을 자꾸 그리고 뭔가 그 상황 속으로 내몰게 하면서 상상력을 자극시키고 가설을 설정해보고, 아, 이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했다면 큰일 났었겠네. 그런데 이렇게 했네. 막 이런 것들. 나라면 어땠을까? 이런 것들로 자꾸 몰고 갔을 때 그 아이들은 생각하게 된단 말입니다. 아, 이건 진짜 남 이야기 아니구나. 내 이야기구나. 아, 이거 생각해 봐야 되겠구나. 쉬운 얘기들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위해서 발문과 응답 처리를 하는 겁니다. 롯은 왜 아브라함을 떠났을까? 왜 떠났을까 도대체? 롯은. 왜? 그러면서 창세기 딱 보여주잖아요. 딱 11장, 딱 12장, 그리고 13장, 14장 딱 가면서 딱 소돔과 고모라 땅 볼 때 그 단서가 나와 있죠. 그가 왜 떠났는지.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 단서 있죠. 지금 롯과 아브라함 어디 갔다 왔어요? 애굽 땅 갔다 왔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적인 통찰적인 눈을 가지는 것이, 교사가 가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애굽 땅에 갔다 왔어요. 뭘 보고 왔죠? 세상을 보고 왔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판단할 때 어느 땅, 좌우, 어느 땅이냐를 자기가 선택해야 될 때 소돔과 고모라들을 선택했는데 그 선택의 기준이 뭐였어요?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기가 보고 왔던 땅.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애굽 땅과 같은 기름지고 좋은 땅, 눈에 보기 좋은 땅, 소돔과 고모라 쪽을 선택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디로 이어졌어요? 멸망으로. 이것은 우리가 발문과 응답의 과정을 통해서 서로 묻고 답하는 과정 속에서 생각을 확 끌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왜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하라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하고 거기서 고민하게 하고 갈등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가슴 속에 갈등을 줘야 돼요. 갈등이 있어야 돼요. 내적인 전쟁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과 사건,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세상이 들어오면 거기서 싸움이 일어나요. 그 싸움을 통해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으로 우리가 몰아가야 돼요. 자꾸. 만일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자, 이건 예상 상상이죠?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예를 들어 설명해 볼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더 가야 됩니다. 적용적으로 가야 돼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를 공부하고 나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있는 일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있는 일이, 실천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실천을 위한 계획을 2가지 이상 세워볼까? 하고 계획 세우기까지 가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수업을 통해서 나중에 자기 생활에 적용해 볼 수 있는 내용까지 생각을 하게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방금 다니엘서 봤으니까 이거 한두 가지만 딱 해보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 줄 이렇게 쳐져 있는 데 있죠. 여기에다가 다니엘서 1장에서 사실을 확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발문을 한 가지 적어보세요.
하나만 딱 적어보세요. 한 발문만 적어보세요. 1장에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1장을 쭉 읽으면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질문을 던져보세요. 한 가지만. 엄청나죠? 무궁무진한 거예요. 지금 한 가지만 딱 적어보세요. 한 가지만. 지식이나 사실을 확인하는 질문.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식이나 사실 확인. 하셨어요? 한 가지만 딱 적어보세요. 한 가지만. 두 번째도 지금 하시는 분도 계시고, 두 번째 질문도 한번 할 수 있으면 해봐요. 1장에서. 이제 생활 속에 적용까지 될 수 있는 거, 내지는 생각을 확산시킬 수 있는 것들, 두 번째까지도. 적을 수 있는 분은 적어보세요. 두 번째까지. 자, 정현주 선생님. 예, 정현주 선생님 1번. 했던 거 하나 한번 읽어보세요. 크게. 안 들려요. 아, 무슨 뜻을 정했냐고? 뜻을 정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 아, 좋아요. 또, 남호연 선생님? 남호연 선생님. 아, 안 오셨어요? 결서? 예. 이상현 선생님? 예, 이상현 선생님, 1번. 적으신 거. 예. 오. 그렇죠. 지식과 사실 확인이니까 어떻게 이름을 바꿨냐. 자, 거기서 더 나아간다면 만약에 자, 방금 그것을 했어요. 더 나아간다면 자, 이름을 바꿨죠. 자, 이름에는 무엇이 있죠? 우리 이름에는 이상현, 상현에는 무엇이 있죠? 성이 있어요. 그래, 성이 있어. 근데 상현이라는 뭐요? 뚜, 그렇지, 그렇죠. 뚜. 그러면 이 세 친구의 이름이 바뀌었지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도 공부할 수 있겠어요. 그죠? 어떤 공부? 그렇죠.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떻게 이름을 바꿔버렸는지 이걸 찾아볼 수 있겠죠. 그럼 그럴 때 우리가 필요한 게 뭐겠어요? 사전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라는 뜻은 무엇일까? 원래 그러면 자기들의 이름이었던 뭐예요? 하나냐, 미사엘, 아샤라 이 뜻은 무엇이었을까? 그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딱 그렇게 되죠. 근데 그 다음에 더 나아간다면 이름의 뜻까지 다 알았어요. 자, 이름이 이렇게 원래 이름이었는데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어. 지금 우리는 이제 둘째 질문으로 막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까 첫 번째는 그거였고 둘째 질문에서 이름까지 다 의미를 확인했어.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서 더 공부해 볼 수 있다면? 자, 이름은 바꿨어. 무엇을 못 바꿨냐? 이름은 바뀌어져. 그런데 바뀌어지지 않을 것이 있다는 거죠. 무엇?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마음, 믿음. 세상은 나를 바꾸려고 하고 내 이름까지 뜯어 고칠 수도 있어. 그러나 내 마음을 손댈 수는 없어. 믿음은 누구 거? 내 거. 마음은 그 어떤 사람의 것도 아니고 내 거. 마음을 다룰 수 있는 것은 누구? 나 자신. 하나님과 나만이 내 마음을 다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죠. 세상은 나를 흔들어 낼 수 있어. 그러나 내 믿음은 흔들 수 없어.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확산으로 가는 거예요. 확산. 그런 어떤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안지혜 선생님? 네, 안지혜 선생님. 네. 1번. 환관장의 이름은 무엇인가? 환관장의 이름. 자, 뭐 간단하게 뭐 환관장 이름이 이제 여기 나오나요? 환관장 아스부나스. 예, 아스부나스. 뭐 굳이 뭐 아스부나스 뜻은 뭐냐 막 이렇게 찾을 필요는 없어요. 예. 그렇다면 이 환관장 가지고 둘째 질문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여러분들 이제 환관장 아스부나스 가지고 두 번째 생각하고 더 허용적 분위기 속에서 생각을 확산시킬 수 있도록 자, 다른 질문 던질 수 없을까요? 해봐요. 괜찮아요. 환관장 가지고 네가 만일 환관장이었다면 너 허락해 줄래? 이건 아주 어떻게 보면 모험이잖아요. 만약에 이 젊은이들하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파기된다면 자기는 어떻게 돼요, 이제? 아주 대단히 충격적 상황에 들어갈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고 한 거란 말이죠. 이것도 환관장의 엄청난 선택이잖아요. 이 나름의 선택이 결코 쉽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환관장이 그렇게 선택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 무엇을 보고 환관장은 그들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가 환관장을 움직이게 했던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죠?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요. 일장에서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어요. 알겠어요? 여러분들 진짜 이것은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하고 먼저 고민해보고 얼마든지 이걸 통해서 무궁무진한 이야기들을 서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믿음대로 됩니다. 이다연 선생님, 네, 첫 번째 질문. 내 소년에게 지식, 학문, 재주를 주시고 다니엘에게는 또 무엇을 주셨는가? 무엇을 주셨어요? 그렇죠. 예. 한 가지 더 있었죠. 예. 바로 꿈을 해석하는 거예요. 정신분석학자가 아니었어요. 예. 꿈 자체를 해석을 하는데 자기가 꾸지 않는 꿈까지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어요. 한 가지 더 받았죠. 예. 이 다니엘. 그럼 이 다니엘 가지고 두 번째 질문은 더 확산시킬 수 없을까요? 그러면 한 가지 더 받은 거 이거 가지고. 어때요? 이다연 선생님? 만약에 두 번째 질문을 이거 가지고 계속 이어서 한다면? 오, 다니엘에게 꿈, 해몽, 몽조를 깨닫는 은사를 주신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는 은사가 있을 건데 우리 각자에게는 또 어떤 은사를 주셨을까? 좋습니다. 좋죠? 예. 또 없겠어요?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그 몽사를 깨닫는 거. 그걸 깨닫는 걸 가지고 또 얘기할 수 없겠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특별히 이 은사를 주셨을까? 그죠? 새 친구들에게는 없는 은사잖아요. 근데 왜 하필 다니엘에게 주셨을까?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성경적으로 눈이 확 커져버리죠? 그죠?
이건 엄청나게 이제 하나님의 타임테이블로 가버릴 수가 있죠. 그죠? 하나님의 거대 계획으로 이어져 버릴 수가 있죠. 하나님의 거대한 인류를 향한 시작과 끝의 계획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라는 그 계획이 다니엘서에 딱 드러나죠.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을 다니엘을 통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하죠? 이제 이런 측면들로 우리가 그 다니엘 얘기만 가지고도 생각을 쭉 이어가서 갈 수가 있단 말이죠. 그죠? 예. 그럼,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금 이야기 딱 들어봐도 하잖아요. 생각하면 나온다니까요. 이재현 선생님? 예. 김윤지 선생님? 자, 첫 번째 질문. 왕의 준 음식을 먹었나요? 진미를? 먹었나요? 예. 아주 쉽죠? 예. 사실 확인이니까 좋아요. 먹었나요? 그러면 딱 나옵니다. 안 먹었어요. 그럼 이제 그 질문은 이제 효력이 거기까지죠.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내가 만약 다니엘이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니? 그죠? 저도 안 먹었을 것 같아요. 너는 왜 그럼? 너는 왜 먹지 않으려고 그래? 먹기 싫으니까요. 그런데 다니엘은 다르구나. 그죠? 너는 먹기 싫어서 지금 먹지 않은 건데, 다니엘은 그럼 왜 안 먹었는지 우리 생각해 볼까 하고 전화만 시켜버리면 돼요. 그죠? 아, 그래. 너는 먹기 싫어서 안 먹는데, 다니엘은 먹고 싶어도 안 먹은 것 같네?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이제 들어갈 수가 있죠. 그리고 다시 한번 볼까? 본문을 하고 보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성경의 배경적 지식이 선생님이 동원돼야 되죠. 왜 다니엘은 진미를 안 먹을까? 왜? 잘 먹으면 좋잖아. 건강해야지. 이국 땅에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지고 잘 먹고 건강해야지. 나중에 조국이라도 돌아가지. 잘 먹고 건강해야지. 어떻게 하냐. 애들이 뭐 채식주의자잖아요.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 다니엘이 안 먹은 이유. 그러면 거기에 우리의 성경적 배경이 동원돼야 돼요. 왜 안 먹었죠? 성경적 배경, 성경적 지식이 우리가 먼저 공부해 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 이런 측면에서 필요해요. 당시에 왕의 진미들은 먼저 어디에 바쳐지고 오는 거예요? 우상에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들이란 말입니다. 즉 우상을 섬기는 제물들이에요. 그러므로 그 제물을 먹는다는 것은 우상에 섬겨진 제물을 먹는 것으로서 자기를 더럽히는 것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결심이 선 거예요. 이제 이런 측면을 성경적 배경을 알고 이제 접근을 했을 때 아이들한테 더 많은 걸 줄 수가 있죠. 배불러서 안 먹은 게 아니다. 먹기 싫어서 안 먹은 게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짓신, 우상들을 섬기기 위해서 바쳐진 음식이었고 그 바쳐진 음식이 나중에 온 것이었다. 그 음식에 대해서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었다. 내가 차라리 굶을지언정 먹지 않겠습니다. 그럼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화답했지? 라고 이제 가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1장 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뭐 시간이 이제 그만합시다. 이렇게 하고 이제 그렇다면 이제 그걸 집에 가서 실천해요. 내가 정말로 거절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마음에는 그렇게 하고 싶지만 생활 속에서 거절해야 될 것 2가지만 오늘 찾아볼까? 해가지고 이제 찾아보는 거죠. 생활 속에서. 그러면 정말 자기가 거절해야 될 것, 친구의 어떤 유혹들, 죄에 대한 유혹들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입장을 가질 것이냐. 한 번만 해봐. 아니, 한 번도 하지 않겠어.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결단들, 이런 것들로 이어지면서 계획 세우기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아셨죠? 예. 앞으로 기대가 되죠? 깝깝해집니까? 우리가 일주일만 앞서가면 돼요.
우리 아이들보다 일주일만 앞서가면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일주일만 앞서가세요. 일주일만 앞서가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걸을 때, 버스에 앉아있을 때, 지하철을 탈 때 본문을 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까? 무슨 발문을 던져볼까? 이런 응답이 온다면 나는 어떻게 대답할까? 아까 같이 먹기 싫으니까요 라고 했을 때 나는 어떻게 대답을 할까? 이런 것들을 자꾸 머릿속에 생각하는 연습,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이제 발문과 응답을 통해서 수업을 진행한다는 것이 나름 참 묘미가 있는 것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본문 텍스트, 이 텍스트 자체를 가지고 묻고 답하기. 그래서 사고 확산, 이것을 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배출한 대학이 어느 대학인 줄 아세요? 전 세계에서? 어느 대학일 것 같아요? 틀려도 좋아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버드, 예. 이게 솔직한 심정이잖아. 왜 이야기 안 해요? 하버드 먼저 딱, 옥스퍼드? 뭐 프린스턴? 예일? 뭐 이런 거 기본적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전히 검열하고, 검열. 어린아이들한테 딱 질문하면요, 즉각 나와요. 검열을 안 해요. 하버드! 그 다음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은 한참 생각해. 틀리면 어쩔까? 말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생각이 아니고 검열이라니까요. 그런 게 많다는 거예요. 물론 생각이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자기 자신이 좋게 보이려고, 옳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것들에 많이 쌓여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 게 다 틀렸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틀렸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잘 통과를 못하면 내가 경직된 사고를 하잖아요. 그럼 아이들도 그렇게 돼요. 그럼 나중에 수업 자체가 무미건조해집니다. 잘 안 돼요. 내가 벌써 무슨 할 때 막 자기가 생각을 하고 막 검열을 해버리면은 이게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오픈되어가지고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막 해요. 정말 그럴까? 전도사님은 정말 두려운데? 왜 그냥 문 좀 닫아놓고 하루 3번씩 기도하면 되지? 왜 또 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냐고. 문 좀 닫아놓고 안 보게 기도하면 되잖아. 근데 기어이 또 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3번씩 하네. 왜 사람이 이렇게 융통성이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나갔을 때 아이들도 그럴 수도 있겠네. 근데 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자꾸 생각을 끌어내주는 거예요. 이게 융통성이 없는 것일까? 아니면 절개일까?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하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많은 것을 더 얻을 수 있고 또 아이들한테도 제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고 부지런히 연구하셔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훌륭한 교사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교회 가운데 교사의 직분을 허락하셨으니 교사로서 살아가는 힘과 능력 또한 주님께서 주실 거라 믿습니다. 저희가 너무나 어리석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저희가 스스로 강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보다는 연약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저희 신입선생님들 교사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부족한 것이 많고 공부해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능히 이끌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어리석은 저희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사가 될 수 있도록 항상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